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전기차 1년에 2배 성장 중입니다. 테슬라도 여기에 몰빵 중인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1,2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구독자 4만 명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분들한테 신정책주 제가 테마 총정리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좀 도움되는 영상들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내려가시면 상한가 차트 연구소 있으니까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기차 그중에서 테슬라 관련된 이 여기에 몰빵 중인 이 진짜 저평가 대장주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좀 심한데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번 주 일정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항상 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있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어요. 금통위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금통위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금통위에서 아마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으니까 4월에 국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5월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럼 금통위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뭐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리스크, 이 제재 싸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들이 모이고 모이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시장이 좀 재미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이슈가 될까?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전기차가 1년에 2배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테슬라가 몰빵 중인 우리 진짜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테슬라가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냐? 바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속도를 내나 머스크 로보택시를 선보일 것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로보택시가 뭐예요? 말 그대로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자율주행 택시인데 이 자율주행 택시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미래지향적인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된 로봇택시의 출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로봇택시의 필수적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적용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미권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장 오픈식을 진행했죠. 우리는 기가팩토리라 부르고 있고요. 이 기가팩토리 오픈 기념식에서 선글라스 낀 카우보이 복장으로 나와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택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카우보이가 아니라. 그래서 기가팩토리 이번 텍사스 오스틴에서 발표를 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에 차세대 혁신적인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무게를 뒀고요. 사실상 여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AI라면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뛰든가 피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좀 피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100% 그냥 무조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이 옵티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큰 뜻이 뭐냐 한다면은 실제 우리가 이 자율주행을 따지면은 항상 제가 5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좀 그렇고, 0은 아예 차가 도움을 안 주는, 그냥 내가 혼자 싹 다 운전하는, 그게 이제 레벨 0이고, 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레벨 0, 1, 2, 3, 4, 5 넘어가다 보면 레벨 5에서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알아서 운전할 수 있는, 뭐가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레벨 5입니다.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이 완전 자율주행이 만약에 내 차,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 주인이라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아시겠지만 그냥 내가 운전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편하게 자면서 가도 돼. 라고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차량이 나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차가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죠. 차가 주차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럴 바에는 야 너 그냥 나가서 나 일하는 동안에 너 나가서 로보택시 하고 와.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퇴근을 6시 하거든. 그러니까 6시 한 5시 한 30분까지 로보택시 돌리다가 알아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반까지 다시 우리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와. 그러면은 딱 깔끔할 것 같다. 이게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타고 다니는 택시가 로보택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차가 돈을 벌어오는, 내 차가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인간보다 더 나은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아마 충격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베타 소프트웨어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을 1만 2천 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운전자의 감시가 필요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레벨 2입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5에서 한 중간쯤 온 거죠. 근데 3부터가 레벨 3부터가 이거는 이제 차가 운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벨 2까지는 뭐다? 예, 운전자가 운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차선에 대해서 좀 유지해주고, 차선 내가 삐뚤게 나가면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사실상 뭐 차선을 바꾼다 한다면은 옆에 차가 있는지 뒤에 차가 있는지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주고 하는 게 레벨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진화를 한 레벨 3부터 자율주행자 분류가 되고요.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2022년에 개발을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개발이 완전히 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개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테슬라 오스틴 기가팩토리는 11억 달러가 투자된 미국 내 주력 공장으로 연내 50만 대 생산 능력 갖췄고, 서브인 SUV인 모델 Y를 중심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을 곧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까지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론 머스크의 지금 의지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니 이번 뭐 공장 하나 지으면서 너무 호들갑 아니냐. 오케이 베를린 기가 팩토리, 흔히 이거를 기가 베를린이라 부르죠. 만든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이번에 기가 팩토리 또 이번에 그 뭐야 텍사스 오스틴에다 만든 거 알겠어.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 기가팩토리 증설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거는 내가 정말 영원을 담아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계속 만들어 나갈 거다. 2년 안에 최대 얼마? 5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거죠. 보시면 테슬라가 최근 베를린과 텍사스의 대규모 전기차 생산고상 기가팩토리를 새로 연대 이어 앞으로 2년 안에 최대 10개 이르는 공장 건설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해서 자신감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출하량이 공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향후 2년 동안 5곳에서 10곳까지 계속 확장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죠. 그래서 테슬라가 현지 시각으로 8일 공개한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방대한 규모의 감탄이고 앞으로 테슬라 공장 증설이 주가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의 확실한 선두주자는 테슬라가 될 것이고 배터리와 모터 등 다양한 부품을 공장에서 자체 생산에 탑재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를린이나 텍사스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10개 이상의 공장 건설을 더욱더 넓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시작이네. 근데 테슬라 보니까 생각보다 뭐 다른 차들한테 많이 따라잡혔던데, 많이 뭐 지줄 뭐 많이 뭐 지분 많이 뺏긴 것 같던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럼 테슬라 금방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 1년 만에 2배로 커졌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현재 독주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쭉 보시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약 660만 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판매가 됐고요. 물론 거기 안에 테슬라가 있겠죠. 시장 점유율은 약 40%에서 약 50% 정도로 올랐습니다. 약 20%가 좀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간한 2021년 주요국 전기차 보급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시장은 공급망 불안과,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막 셧다운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못 만들고 그랬죠. 4%대 완만한 회복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수소 전기차 등 판매는 약 110%,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자동차는 뭐 만드는데 뭐 1년 걸려요, 1년 반 걸려요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전기차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중국의 급성 장세가 좀 도드라졌고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333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이 중국에서 팔렸다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기 동력차 판매 급증은 올해까지 연장된 보조금, 홍강 미니 등 A 세그먼트 보급형 모델 판매 확대, 신에너지차 규제 강화, 테슬라 니오와 같은 고가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팔렸다라는 거고, 그 중에 테슬라가 한몫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제작사별로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프레먼트 공장, 상하이 기가 팩토리 공급 확대로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100만 대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팔았어요. 70만 대. 그래도 몇 배? 약 50% 많은 게 테슬라입니다. 2위를 유지를 했고요. 폭스바겐이 3위가 중국 전기동력차 전문기업 BYD죠. 대략 얼마? 232% 증가를 해서 3배가량 증가한 거죠. 어, 59만 대. 그래도 거의 절반 차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배 뛰어야 테슬라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을 해도 테슬라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차도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 좀 멀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모델로는 모델 3가 56만 대로 1위를 기록했고요. 모델 Y가 43만 대, 2위가 이제 상하이차 GM 울링 합작사 홍광 미니 42만 대 등등 해서 들어간 부분이고요. 사실상 지금 뭐 대한민국은 이 순위 안에 끼기도 좀 힘든 수준이에요. 그래서 약 20위권 정도로 진입을 했는데 좀 아직 멀었다라는 부분이죠. 1등은 테슬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슬라의 성장세는 독주는 막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의 독주가 지금 무엇으로 이어진다? 결국에는 아까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겠다는 거네? 라는 건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간다고 해서 전 세계가 따라가고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 인수위에서도 자율주행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각별한 관심 자율주행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율주행차를 탄 인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옆엔 정의선 회장이 있고요. 보시면은 인수위원장이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미래 모빌리티 R&D 센터의 핵심 거점이고요. 지난 8일 인수위원장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등 해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정인선 회장을 비롯해 연구별 본부장 등등이 오셨어요 하고 이제 맞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라티, 이 솔라티가 뭐냐면은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차입니다. 이 우리가 스타리아라고 하잖아요. 스타리아가 이제 스타렉스의 최근 차인데 스타리아를 넘어서는 엄청 큰 이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라티라고 있는데 그 솔라티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레벨 4 수준으로 이제 그 연구소 정도는 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으로 모빌리티가 꼽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영역 중에서도 자율주행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비건트 조사 결과 인용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약 8조 원에서 대략 한 13년, 12년 사이에 1,300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 애플, 구글 등 격렬한 기술 논쟁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일론 머스크 또 나오죠. 그만큼 테슬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속도로나 출퇴근 시간 등의 제한적 상황에서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을 레벨 3로 규정하는데 이 조건 범위가 매우 넓어 기술적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레벨 4로 가기는 힘들고 레벨 3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 GM의 크루즈 이른바 혁신적 발전 진영은 이게 이제 구글의 자율주행 기업, GM의 자율주행 기업입니다.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개발 중이다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인수위원장을 로봇이 지금 이 어모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안내라고 해야 되나요? 에스코트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판매되는 로봇이고요. 자율주행으로 진행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계 스팟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행사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이 로봇의 특징은 BTS랑 같이 춤을 췄었던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이고요.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돼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자율주행에 상당히 집중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사실상 인수위 현장에 관심 가져야 뭐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개막이 되면서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전체가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당선인이 되면서 미래차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산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디지털 경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천 정책에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포함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이죠, 결국엔.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의 핵심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플라잉카, 모빌리티 서비스 등 이 투자에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쭉 보면은 그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상 좀 느리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 시장 경제를 강조한 만큼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진작하는 방향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느리니까 좀 빨리빨리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구미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율주행 투자도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미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집중하는 거 알겠는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 옛날 얘기하지 말고 최근 들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든 뭐 자동차 기업이든 사실상 좀 자율주행에 투자하는 기업이 있나요? 최근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최근에 퀄컴이 45억 달러에 45억 달러면 약 5조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자율주행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사업 다각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세계 최대 모바일 통신칩 업체인 퀄컴이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강화를 위해 약 5조 원의 M&A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퀄컴이 자율주행차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스웨덴의 자율주행 기업 베오니어를 인수할 예정이고요. 인수 가격은 약 37달러로 주당 대략 한 5조 5천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이번 인수를 통해 베오니어와 공동으로 설립한 어라이버 사업 부분 지분만 갖고 나머지 사업 부분은 인수하지 않을 계획이다. 어라이버는 베오니어의 스택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라이드 시스템 온칩 하드웨어를 통합한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시스템 ADAS를 개발하기 위한 어, 어떻게 보면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퀄컴의 실적 중 자동차 부분이 약 9억 7,500만 달러로 약 한 1조가 좀 넘는 수준이죠. 매출 90억 달러의 약 10%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퀄컴 또한 최근에 자율주행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케이. 근데 지금 자율주행이 뭐 상용화가 되고 있긴 한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에서 전기차가 2배 이상 팔렸다. 근데 전 세계에서 얼마? 절반이 중국에서 팔렸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하이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2주째 봉쇄하고 있음에도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째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2만 4천 명을 넘어서면서 말도 안 되는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코로나19 방역 통제센터에서는 감염자가 나온 바이원군은 인구 밀도가 높고 면적이 넓고 초기 판단 결과 통제구역 안에서 집단 감염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씩 봉쇄가 지속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봉쇄된 곳에서 자율 배송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자율 배송차고요. 말 그대로 자율 주행이겠죠. 이 부분에서는 운전자가 없이 안아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위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죠. 이게 뭐냐? 이게 라이다 센서입니다. 얘가 레이저를 싹 쏴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사물이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달리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봉쇄로 텅 빈 상하이 도로에 부족해진 사람을 대신해 물건을 배송해준 자율주행 배송차를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상 속에 등장한 자율주행 배송차는 메이탄이 작년에 개발해 선보인 모다이 20이라는 최대 45km의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소형 전기차 모다이 20 화물칸에 150kg의 물건을 실을 수 있고요. 크기는 뭐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다이 20을 테스트를 통해서 이번 상하이에서 하게 된 부분이고 사실상 뭐 메이탄 외에도 알리바바, 징둥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또 시험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샤오바이라는 별명 부르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격리선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소독하고 사람이 앞에 서서 팔을 벌리면 사람을 향해 소독약 분사해주는 이런 뭐 로봇들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다?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율주행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얘기한 라이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쏴서 앞에 물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카메라로 확인하는 게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핵심은 라이다가 아닌 카메라다. 근데 이 테슬라의 기술을 따라가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도요타죠. 그래서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을 도요타가 개발을 합니다. 도요타가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고요. 보시면 도요타의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 우분 플래닛은 최근 레이더, 라이다 등의 고가 센서 대신 아까 얘기했죠? 이 센서를 쏘는 게 아니라 저가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한 영상만으로 주행 중 정보 수집과 자율주행 시스템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센서 고도화보다 90%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자율주행 차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도요타는 상용화가 임박한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당분간 레이더, 라이다 등의 센서 사용을 지속할 계획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카메라로 할 수는 없어요라는 부분이고 다수의 차를 활용해 여러 가지 정보 축적을 먼저 하고 나서 카메라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은 이미 테슬라가 아까 얘기했죠. 추진하고 있다고. 테슬라는 레이더를 없애는 대신 카메라로 어,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테슬라 비전을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 레이더, 라이다 대신 8개 카메라만으로 물체의 심도를 인지하는 기술을 강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있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 여기 차가 있다, 저기 차가 있다. 이걸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안전하고 정말 물론 없는 거를 있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뜰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구분을 잘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카메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중심, 도요타의 중심의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뭐냐? 그건 바로 카메라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KB에서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 업체 최대 수혜 주목이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결국엔 이 자율주행의 최대 수혜주는
카메라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1,3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로벌 기업에 부품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 그중에서도 LG 이노텍과 파트론이 뭐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고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 리서치는 자율주행차가 약 1,300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율주행에 따른 전기차 확대, 주행기술 고도화, 사회적 용인이 가능한 낮은 사고율 등의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되고 기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인텔의 자회사 모비라이가 뉴욕 증시 또 상장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그게 어디를 중심으로 애플 웨이모 크루즈 뭐 등등등 해서 이미 준비하고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인간의 뇌 과학과 관련 깊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은 대퇴만 의지하지 않고 해당 상황에 적절히 대응 가능한 자동차의 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OS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카메라 업체들이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려드릴 거는 LG 이노텍이나 아니면은 파트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중요한 건 카메라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얘기를 드릴 건 뭐냐면은 테슬라가 과거에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 좀 이슈가 되었었던 기업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한다면은 바로 옵트론텍입니다. 과거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대신에 레이더 이 레이더 대신에 카메라를 선택한다는 소식에 옵트론텍이 한번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주변 환경 탐지에 레이더 대신 카메라를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이 수혜를 한번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옵트론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한다면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테슬라향 자율주행 카메라 수주 기대에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상 이제 이 카메라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자율주행 카메라 분야 선도적 행보가 기대가 되면서 충분히 수혜를 입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대로 완전히 이제 테슬라 카메라 관련 이슈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삼성전기와 그 다음에 옵트론텍 이렇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자율주행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슈를 계속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중에서도 뭐 라이다 또는 레이더가 아니라 카메라를 이용한 자율주행이 중심이기 때문에 관련주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아까 전에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로 말씀하시길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바로 이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화면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매매법에 대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독자 이벤트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리얼 추천줄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4만 명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4만 명 이벤트를 터치하시고요. 들어가시면 4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정책 테마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당연히 이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하트 버튼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플의 이 글 안에 내려오면은 누르고 내려오시면 밑에 이렇게 하트가 있죠. 이미 1200분이나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하트 버튼을 누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료집을 드리니까 꼭 첫 번째 구독 누르시고 하트 버튼 누르시면 모두 4월 23일까지 신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이렇게 4월 12일, 4월 11일, 4월 8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종목이 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극비 분석에서는 시작 전 시황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시황을 전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고요. 그 옆에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석탄 관련주가 왜 올라갔고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정리해드리죠.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정리해드립니다. 뭐 쌍용차, 빅데이터, 국제펄프 왜 움직였고 어떤 종목들이 정리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구독자 이벤트까지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란다 했죠? 우리 구독자 5만 명까지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꼭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